네, 안녕하세요. 또 사회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기입니다. 9에서 10차시고요. 교과서는 34에서 39쪽까지입니다.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반려동물 기르기에 대해서 있는데요. 반려동물 키우기에 대해서 어,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키우고자 하는데 어머니께서나 아버지께서는 반대를 하셨죠. 이유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와 강아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경험이 있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나 지금은 이제 온라인 학습 시간이니까 기간이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도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게 되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가족 회의나 학급 회의 또는 학교에서는 이제 학급 회의나 정규 어린이 회의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 회의를 하겠죠. 자, 집안일의 분담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같은처럼 이제 반려동물 키우기를 했을 때, 그 동물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누가 만약에 먹이를 주고 또 누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씻기고 또 분변 처리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시민단체의 활동, 뭐 중요하죠. 뭐 환경단체나 그런 거. 그죠? 네. 선생님이 이제 일단 뭐 잘 못 쓴 이유가 이 전자펜이 오늘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고 싶어도 이 펜이 고장 나가지고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은 그냥 마우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설명하고 싶어도 참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36쪽에 보면은 어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교과서 36쪽을 펴주세요. 여기 보면 36쪽이 있죠?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키워서 자, 생활 속 정치의 사례 찾아보기 했는데 가정에서는 자, 이게 어떤 걸 이제 정치를 할까요? 가정에서는 가족 회의를 통해 해야겠죠. 가족 회의에서 뭔가 가족 여행 장소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어느 장소를 할 건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의견을 내서 만약에 어디가 좋겠다, 뭐 바다면 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산이면 산, 강이면 강, 그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학급 상황이네요. 학급 상황인데 뭔가 아 선생님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학급 회의에서 우리 반 규칙을 정하는 일, 정하는 일. 다음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시네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뭐 선생님들이시네요. 자, 전교 어린이회에서
참가하여 어, 학급의 의견을 낸 일 있겠죠? 뭐 정규 어린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급 어린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학교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죠. 다음 지역사회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민단체 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일. 지금 이 알람은 그 계란 삶아 가지고서 먹으려고 15분을 이제 알람 맞추는 겁니다. 계란은 15분을 해야지만 속까지 다 익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리고. 자, 그 다음 왕이 혼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장점은 있겠죠. 뭐 신속한 해결이나 또 뭔가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낮은 사람들은 그런 생활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는 오히려 귀족 정치라 하죠. 귀족들은 살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 쓰고 싶은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다음 민주주의. 자, 이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었네요. 작은 화이트보드가요. 자, 민주주의는 뭐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왕이 혼자 정치하는 것과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나팔꽃이나 뭐 그런 꽃일까요? 아니라 바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겠죠. 그렇죠? 다음 학급 임원, 정교 어린이 회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이 전부 이 선거에 의해서 뽑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겠죠? 네, 이 방식 괜찮네요. 자, 다음 아까 전에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뜻.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선거가 잘 되었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품은 이제 돈이나 물건이죠. 돈이나 물건으로 이제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서 이제 선거를 할 수 있죠.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 있고 만약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무조건 선거에 이길 수밖에 없겠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 관리 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돈이나 물건으로 사람을 매수할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가 돼요.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쉽게 말해서 그 선거에 뭐죠? 심판이죠, 심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당선이 됐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됐으면은 당선을 취소시킵니다. 어디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개 원칙이 있어요. 네 개. 보면은 보통 선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선거란 게 있어요. 보통 선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 보통 선거는 만 19세. 요즘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만 18세로. 만 18세. 고3부터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 바뀌었습니다. 요 교과서에는 만 19세라 나왔는데 이건 옛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그 뭐 노인까지 살아있는 노인까지 전부 다 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보통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평등 선거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중요해서 쓸게요. 평등 선거. 자, 평등 선거란 무엇일까요? 평등 선거는 만약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뭐 또한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소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표씩. 이 소는 좀 의미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뭐 노인이나 젊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모두 한 표씩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쓰면서 하니까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직접 선거라 있어요. 직접 선거. 직접 선거란 게 있어요. 자, 직접 선거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거나 요즘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투표 날 부득이하게 그 장소에 못 가요. 무슨 동사무소 못 가면은 이제 미리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지가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청주잖아요. 청주에서 근무하는데 만약에 여기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이면은 못 가잖아요. 그날 못 가는 일이 생겼으면은 몇 월 며칠 날 그 전날 그 청주의 동사무소에서 부재자 투표라는 걸 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날 가서 선거하는 거나 아니면 그 전날 부재자 투표를 하는 거나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직접 선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밀선거. 자, 비밀선거라는 게 있어요. 이 비밀선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족에게도 자기가 누굴 뽑았는지 비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이렇게 찍었는지 말할 필요는 없다. 비밀이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누구 찍었는데 뭐 붙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봐서도 안 되고 또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족에게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네 가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는 여러분들 꼭 좀 이번 차시를 통해서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은 뭐라고요? 꽃 선거 정답 얘기했네요.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다. 그렇죠? 선거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이 전자펜이 고장이 나서 어쩐지 그전부터 자꾸 이렇게 막 튕겨 나가고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살 수 있으나 모르겠으나 요즘 하도 이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같이 사회 공부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